네,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화면 공유를 하나 떼어놓고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아, 저는 하지 않겠나? 예. 화면 공유로 들어갔어. 조금 있다가, 예, 이거 조금 나오고 제가 할게요. 음, 자, 보면은 페이지가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음, 66페이지 기후입니까? 5번? 네, 기후. 자, 기후, 신해, 개사, 기후, 정류, 정묘. 자, 이 기토가 말을 도와주는 오행이 월지에 하나 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묘, 정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볼 때, 이 두 개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 화운이 좀 화토운이 필요하고 화가 그래 그 강하지 못하니까 목도 와서 목화토로 이렇게 운이 흐르면은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기운은 집착이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분명하고 섬세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융통성이 아주 부족하다 그랬죠. 자신의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묘한 게 묘유도 충하고 사유도 충하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양쪽에 충하는 것이 보이는 경우에는 마음의 변화가 많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유 충하고 나중에는 묘유 충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좀 심한 분이다. 편치는 않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운 흐름은 보니까 젊을 때는 천간은 금, 지지는 목으로 이제 36세부터 천간은 토, 그 다음에 축까지는 기축이 이제 토였는데 51세부터 51세부터는 수운으로 흐르고 정간과 지지가 이렇게 뒤집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이 보면 좋은 운이 계속 전개되면 참 좋겠는데 운이 보면 좋은 운, 나쁜 운, 좋은 나쁜 이렇게 엇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석하기 좋으냐면 일단은 지지운 중심으로 먼저 바라보고 지지운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간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데 비율은 얼마나 보느냐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살펴볼 때에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으냐면 천간을 한 4 정도로 보고 6은 6대 4로 밑에 지지를 더 중시하면 좋겠다. 그러면 30년 주기는 어때나 그것도 마찬가지다. 30년 주기도 어차피 목은 흐르는 그 흐름을 갖다가 빠질 때는 지지를 더 중시하면 10년 주기와 30년 주기는 지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토운이 있어. 토 중간에 30년 주기에 반드시 토가 걸리거든. 그때 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걸 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토가 진토인지 아니면 섭토인지 아니면 조토인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습토라고 하면은 해자축이잖아. 막 예를 들어서 해자축 하면 그때는 수기가 좀 많이 봐요. 수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수기 말이에요. 또 해자축 그다음에 신유술이라잖아요. 그럼 술 할 때는 끝은 토는 토지만 금기를 좀 머금고 있고 인묘진 하면 그것도 목기를 좀 머금고 있고 이렇게 봐면서 만약에 그때 천간에 뭐가 있느냐 글자를 갖다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톤을 잘 판단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톤은 마치 이와 같아요. 막과 같아가지고 1막, 2막, 3막 있잖아요. 자, 인생 1막, 2막, 3막. 그 막을 칠 때마다 사람이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바로 팍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옷도 좀 갈아입고 물도 좀 마시고 그러잖아요. 배우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진토원에서는 좀 뭔가 다음을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매우 매우 힘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토온이 휴군을 맞이하면 정말로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매우 힘들게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진토가 내한테 좋은 옥토라 한 것 같으면 그때 완전히 돈 벌겠지요. 그때 진토가 돈 막 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섭토가 동토가 축이 왔는데 축 나한테는 그 축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 축으로 올 때는 정말로 겨울철 한겨울철처럼 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축이 나한테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축이 바뀌면 뭐를 바뀌냐면 금으로 바뀌거든요. 사이축 금고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술도 마찬가지야. 술도 내한테 좋게 바뀔 때는 만약에 화를 즐긴다 하면은 술이 화와 합쳐지면 인호술 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돈 생기겠죠. 그렇게 술운을 잘 본다. 그래서 항상 1년에도 뭐가 필요해요. 1년에도 진술충미를 잘 봐야 되고 대운에도 진술충미를 잘 봐야 되고 또 내년에 보면 우리가 진년이거든요. 그럼 내년 진년도 뭘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토를 잘 봐라. 왜? 토가 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를 잘 활용하고 잘 보시는 분이 사주의 고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후에 관련된 걸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해다축 참 그 얘기 말았구나. 그래서 좋은 건 이제 정관과 지지가 막 바뀌는 5년짜리 있잖아요. 5년짜리 대운을 볼 때에는 항상 5년 대운을 보려면 내 천간에 있는 나의 그 원국에 있는 천간은 천간대로 대입을 시키고 지지에 있는 놈은 지지를 대입시키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천간과 지지가 계속해서 엇박자로 이렇게 좋다가 나쁘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냥 뭐 운이 나쁘면은 아이고 나 이번에는 나쁘겠다 이런 생각 포기를 하면 차라리 나은데 조금 좋다가 좋을하면 팍 내려가. 또 나쁘다가 또 좋고 이렇게 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제가 이번에 이런 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많습니다. 특히 사업 같은 관계. 그래서 물어볼 때에는 일단은 신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운이 와야 되겠습니까? 사주가 신강하면은 식재가 떠야 돼요. 식신과 재성이 운이 오는지를 봐야 돼요. 대운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대운을 살펴보고 최소한도 10년은 좋아야 돼요. 10년도 안 좋고 한 5년 정도 좋아갖고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가 효운이 오게 되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원래 인생에서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10년 벌어가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만 잘 벌어도 되거든. 그럼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때 운이 좋으니까 이때 잘 버리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갈무리를 잘 하십시오. 갈무리. 갈무리를 잘해서 이제 확장하지 말고 축소시키면서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운이 좋을 때는 항상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만하게 다음 운이 막 이렇게 절벽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만하게 그 쓴 그 형태를 유지를 해 가다가 오히려 더 쓰다가 확 망해요. 망하고 나면 돈이 막 떨어지니까 완전히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을 해주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대운을 잘 살펴야 돼요. 사람 운을 잘 살피고 대운 살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용신을 잘 잡아야 되겠죠. 용신을 잘 잡아가 대운을 살펴주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 올라갈 때 처음 잡아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끝바닥 쳤을 때 바닥을 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끝에 받았을 때 조금 한 2, 3년 정도만 노력하면 올라가잖아요. 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 근데 완전 꼭대기 올라갔을 때 팍 정상에 달렸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줄이라 그래야 돼요. 축소시키고 사업 다각하지 말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건전하게 다지를 가야 됩니다. 처음 새로운 사업 신사업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사람들. 처음 얘기를 해줘도 잊어버리고 지금 하지고 아이고 스님 그때 말씀을 들을 걸 이렇게 얘기해서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그 월남 옛날 한참 월남 우리 그게 투자 많이 할 때 그분을 보니까 목화가 용신이었어요. 그래서 남방 쪽에 가면 좋겠다. 더운 곳이고 남방에 가서라. 그래서 했더니 같이 그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영혼이 좋나 아니면 또 고비가 있나. 그래서 또 상을 받길래 이번엔 줄여야 돼. 이번 축소를 좀 하셔야 되겠다 했더니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스님이 뭐 틀릴 수도 있겠지 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현재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있더니 그렇거든 이렇게 그 안 될 때는 있잖아요. 꼭 엉뚱한 데 투자를 해요.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가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꼬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 되려면 내가 안 되려면 주변에 뭐가 나타나요? 사기꾼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운이 좋으려면 좋은 인연이 나타나고 예,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상담 받아오는 내담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 같다가 뭐큰 그러면 못 만다는 그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 문제는 무신, 얼추, 기해, 병인이에요. 병인. 자, 근데 곤명이 돼 있는데 남자가 돼 있고 뭔가 좀 잘못돼 있다. 이거는 본명이 여자지요. 예, 여자가 되는데 68년생이면 모시는 맞긴 맞는데 여자로 고쳐놓겠습니다. 자, 무신, 을축, 기해, 병인데 자, 기토를 볼 때에는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게 병이죠. 병이 있습니다. 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축이 겨울철 태어났잖아요. 자, 겨울철에 언제 태어났어요? 몇 시에 태어났을까요? 아침, 인신은 아침 새벽이에요. 5시부터, 인시가 3시부터 5시 사이에,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그걸 인시라고 하는데, 인시는 매우 춥지요. 겨울철. 축토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먼저 우리 눈이 어디로 가야 된다? 개월, 월지를 먼저 딱 봐야 돼요. 물론 일조도 중요하지만 월지를 딱 보고. 월지 봤을 때 축이죠. 눈을 옆으로 탁 돌려보니까 시를 딱 보니까 태어난 시를 보니까 인시잖아. 춥지요. 그러다가 해도 추운 거예요. 신도 쓰더라 그잖아요. 전체가 밑에 보면 신금, 축도, 해수, 인목이 전부 다 춥다. 그럼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하나? 절대적 화가 필요한 사주.
근데 화가 시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병화를 갖다가 인목이 불로 홀홀 붙여보고 있지요. 이런 사주를 우리가 무슨 사주라 하냐 하면은 관인 상생 사주라고 해요. 병화는 우리가 말하는 정인이잖아요. 인목은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관이 뭐를 생해요? 인성을 생해 주니까 이거는 매우 좋은 그런 사주였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분 여자입니다. 여자의 경우에 남자분이 매우 나한테 소중하고 도움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끝에 가서 내가 보니까 56세부터 끝에 가서 운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56세부터 운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면 뭐에 나타납니까? 세운에서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요. 이 인목이 있는 경우는 수운이 와도 괜찮아요. 그럼 수가 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으로 돌아가잖아요. 금운이 오게 되면 금은 금생수 수가 있잖아요. 수생목, 목생. 그러니까 16세 때 수가 와도 인목이 받아먹고 26세 때 임이 받아먹고 토는 좋고 금이 와도 수가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관인상생하는 사주는요. 어떤 운이 와도 괜찮아요. 좋지요. 네, 그래서 관인상생 사주는 좋은데 그 특히 좋은 거는 이분은 56세부터 특히 좋더라. 근데 자 16세부터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아침에 배웠잖아요. 소년제라고 했잖아요. 소년제니까 재수운이 왔어요. 공부를 잘했을까 안 했을까? 공부하는 쪽보다는 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탤런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하게 그 수운이 많이 왔지요. 이 수운이 많이 왔을 때 이분은 목이 있잖아요. 수가 목을 생해줘요. 성해주니까 뭐가 돼요? 불붙지요.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남자 복도 있고 또 위에 땡겨주는 복도 있고 뱅뱅뱅 돌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요 사주가 요렇게 생긴 먹은 사주가 말하자면 관인상생하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신약입니다. 신약 관인 상생 사주는 어떤 운이 와도 무난하게 잘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때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우리가 남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잠깐 뭘 한번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화면에 뭐 보입니까? 예, 안 보여요? 그쪽 화면 꺼버렸나? 안 나와요? 아, 그게 아니고요. 해줬어요? 들어가요? 저 화면에 보여야 되는 아직 안 보여요? 아니요, 기다려야 될 것 어, 어, 같아요. 네. 나오면 얘기하세요. 뒤에 나오면. 네. 음, 아직 안 나와요? 나와요? 보입니까? 네. 이제 보이죠? 네. 이제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부하는 게 사주를 중심으로 보는데
미래 예측이라고 해요. 이제 보이죠? 네. 미래 예측에서 어제 이제 서울 S대학교에 가서 이제 설명해 준 건데 사주와 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제 미래 예측 특강을 한 거죠. 한 시간 특강했고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역을 제일 먼저 봐야 그죠? 예, 주역, 육효, 그다음에 사주, 오주, 구성, 이 우리 학교도 구성 강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희문둔갑이나 외화역수, 비장술, 낙하비법 등 뭐 굉장한 이제 그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뭐 이거 다 안 적어도 돼요. 참고로 적어도 돼요. 그 정도 우리가 우리는 여 중에서도 뭘 배워요? 우리는 사주법 배우고 있죠. 하나 배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주가 어떤 건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줬는데 음, 보여요? 네. 음, 음. 자, 미래 예측은 조짐의 학문이다 그래요. 예, 오늘 공부는 편안하게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분야가 이 분야구나 하는 조짐의 학문이라는 것은 일기예보 같은 겁니다. 예, 조짐은 우리 가장 큰 조짐은 출생이에요. 연, 월, 일시가 우리의 운명 보호다 보호. 그죠? 운명을 보는 보호다. 근데 만남도 굉장히 운명 보호예요. 우리 만났잖아 이 시간에. 오늘 스님이 오늘 정축일이에요. 정축일이라서 지금 현재 올해는 계묘년이거든요. 계묘년에 정사월에 정축 오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병오시거든요. 그래서 계묘 정사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세요. 계묘 정사 정축 병오. 자, 계묘 정사월 정축일 병오시. 자, 분은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이제 시까지만 봅시다. 적었나요? 이때 보면 정화는 4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왕성하다. 정화가 위에 두 개나 있고 이 정화라는 뜻은 뭐 또 보면 달과 같은 것이고 또 학문, 학문과 같은 것이에요. 축은 어떤 것이냐면 축은 식신이잖아요. 식신 쪽에 매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야에 빠지고 있는 건데 주변에 이제 축하고 사가 합치면 사이축 금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축은 매우 이동성이 축의 경우에는 소가 막 그냥 갑자기 발동을 해가지고 매우 힘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스님이 아침에 막 이걸 못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봤더니 정축일이더라고. 정축일은 스님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아요. 나는 일간이 개수거든. 개수라도 정계 충한다고.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하고 일진 안 맞구나 싶어서 아침에 이제 서둘러서 그런데도 해결이 다 됐어. 해결이 다 됐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책렬시 여기다 분만 더하면 돼요. 분만 더하면 분주까지 된다. 그럼 그걸 해석한다. 음양오행 자체가 조짐인데 상대 세계로 말하고 인연가법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만나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조건으로 만나요. 우리는 시간 흐름과 공간 조건으로 항상 인연은 그래 만나는 거예요. 자, 관상과 신체 조건, 오장육부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과 인간 활동은 참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상담하실 때 실무상
아침에 몇 시에 오는가? 전화가 오든지 실적 오든지 오후에 찾아오는지 그거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눈 오는 날, 추운 겨울날, 바람 부는 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 운이 좋으면은 주변 인친척들이 잘 돼요. 운이 안 좋으면 나 주변에 있는 인친척들도 막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나와 함께 조건이 따라가더라.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 자, 첫째, 뭘 안 보고도, 사주를 안 보고도, 점을 안 쳐도 알 수 있는 방법. 운이 좋은 사람 특징은 첫째,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모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주변에. 기분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일은 뭐냐면 좋은 부부로 만납니다. 좋은 부부 만납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이 참 잘 됩니다. 갈등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해결이 착착착 되더라. 제일 중요한 핵심, 우리 오늘 사주 심리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운이 좋을 때는 자기 성격적인 장점이 돋보인다. 좋은 점이 돋보인다. 이게 운이 좋은 사람의, 이거 말고도 있지만 이 정도 하면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 특징 반대지요.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막 꼬이든다. 나쁜 일이 막 일난다. 뭐 아프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일나고 또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고 뭐 아버지가 뭐 나를 버리고 간다든지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다든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는다든지 이것도 나쁜 부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나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고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운이 나쁠 때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 안 좋은 부분이 막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내가 성격적 결함을 고쳐가면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잘 베풀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모일까 안 모일까? 모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대립이 됐을 때도 내가 웃어주면서 상대를 받아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받아들이는 거든. 수용은 인성입니다. 인성, 수용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면 해결돼요. 인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 베풀어라. 베풀은 식신이다. 식신상가. 인성과 뭘 잘해요? 받아들이는 걸 잘하고 내가 잘 베풀면은 인성과 식상이 잘 활발히 움직이면 저절로 일이 이루어져요.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 재성이요. 재성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돈을 모으지요. 이제 모아가지고 나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 지키고 안정된 상황을 우리 관성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자, 내가 막 뭐든 받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인성이고, 그럼 나는 내 주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각오를 해서 내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상대하는 막 100% 그 식상이다. 그 식상으로서 하다 보면 반드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그게 재성이다. 재성으로서 일어난 성취한 것을 내가 지키거든.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관성이다. 뺑뺑 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개운이라 한다. 개운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주는 전생의 성적표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단 한 인생만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잘 살아가면 그 살아갈 때 그 기억을 가져가겠죠. 내가 평생을 잘 살았잖아요. 그럼 기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억 가져간 그대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좋은 기억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천상에 태어나. 그렇죠? 나쁜 기억과 갈등을 많이 하고 남 분내고 하면 지옥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에 그럼 이 시점에 내가 단절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아까 말한 대로 인성을 키워가지고 좋은 걸 수용하고 남 이해하고 막 그래서 베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과 개운은 사주를 잘 분석하여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가며 특히 자신에 맞는 좋은 직업, 인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아가 좋은 인연 만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주와 오주. 사주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태어난 연월일시를 운명의 보인 천간과 지진 60갑자로 나타내고 이를 해석하여 사람의 운과 명의 길흉을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한다는 미래의 척수로 향하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각종 운, 직업적성, 건강, 질병, 결혼, 대인관계의 비용을 추론해가는 학문이다. 그래서 미래예측 학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주와 오주의 차이점. 오주는 내담자가 가장 궁금한 시점. 가장 궁금할 때 주목해야 돼요. 그때 뭘 뽑아야 돼요? 연월 일시분을 뽑는 거예요. 가장 궁금할 때. 뭐 심심해서 한번 해볼까? 이거 안 되고 누가 궁금할 때 딱 묻잖아요. 그때 바로 연월일시 딱 분까지 딱 체킹해가지고 딱 풀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꾀라다. 인생에 있어서 각종 열의 성공 여부나 기능 등을 주로 무슨 관점? 단기적 관점에서 묻고 판단하는 미래적 소리다. 이건 어제 예묘, 정사, 어제 병자리죠. 병자, 병신, 계사. 자, 병화로 볼 때에 이 월에 정사월이 있고 묘가 있잖아요. 여기 묘가 뭐예요? 병으로 볼 때는 정인이죠. 그렇죠? 네. 정인과 이렇게 있는 나와 같은 이런 힘들이 병으로 하여 굉장히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3년 전부터 이거는 3년까지 봅니다. 월 3개월 전까지 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많은 사람들이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지요. 1명, 2명, 3명, 4명 다 이 말하면 최소한도 그 공간에 한 10명 이상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수와 금을 지금 갖고 있죠. 이거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거. 병자니까 없는 합리적입니까? 어제 강의할 때 스님이 합리적인 강의를 했거든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강의, 정관적인 그런 견점에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도 끝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뭘 봤어요? 잠깐 내가 한번 본 거예요.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봤다. 자, 사주 구성 공부했고, 자, 오주의 구성과 해석은 오주계의 듣기는 점괘를 풀이하기 위해서 먼저 듣기를 해야 되는데 듣기를 어떻게 하냐면 궁금할 때 듣기가 뭐라고? 궁금할 때 그때 점을 딱 그때 그 시의 연월일시 분 그게 바로 그날의 듣기다. 그 꾀를 그때 그 꾀라 그걸 오주 꾀라 그래요. 그걸 해석하는 것은 우리 배워야 되는 것이고 전기 포착 문득 한순간 조짐을 봐버리는 것인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날 때 그 전기라고 해요. 순간의 계기는 어떤 일이 나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맺힌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결심하잖아요. 그게 바로 운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딱 뭘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저 사람을 내 여자로 선택해야 되겠어. 남자 선택해야 딱 순간 뭐가 돼요? 운명이 딱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중요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두심리가 중요하겠나? 중요하고 말고. 사두심리 공부는 사주를 공부한 사람이 사두심리 공부를 모르면은 정말로 수박 겉핥기 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주심리가 뜰 날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떡이 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안 가면은 뭐 적당하게 뭐 살 풀어 묻고 뭐 이거 안 돼,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 믿지도 않고 안 돼. 그래서 합리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뭐가 돼요? 사주 심리를 학문적으로 한탄한 이렇게 닦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어쩌면 다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점기란 한순간의 마음이 한문도 생깁니다. 한순간의 마음이다. 한 마음이 생기면 만물이 생기고 한 마음이 멸하면 만물도 소멸한다. 따라서 점기는 최초 한 생각이 일어난 시점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래서 좋은 거 뭐냐 하면 항상 바꿀 수도 없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마음을 하면 얼마든지 내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님이 주장하는 개운법이요.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학문이 있는 줄 알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그 천재들이잖아요. 막 바다 선상 입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 딱 쳐다보고 굉장하더라고요. 그 4대 인생의 4대 궁금증 우리 이런 거 참고로 합시다. 자, 뭐니 해도 뭐니 재물, 소유욕과 성취욕구입니다. 성취욕구 재성이죠. 소유욕. 인간관계에는 정말로 신함의 욕구라고 그러죠. 사랑. 그건 정말로 직업 안정, 명예, 지시, 건강. 이 4개 보는데 소유욕과 성취욕구는 재물이니까 이것은요. 재물을 하는 것은 비견급제는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성이기 때문에 극하는 성이기 때문에 소유욕과 관계되고 그것도 비견급제 소유욕 관계되는 건 재물에 속하는 겁니다. 성취욕은 당연히 이제 우리 재성이죠. 비견급제와 재성은 재물과 관련된 거, 성취욕과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인간관계는 뭐니 해도 돈이요? 돈 아니고 인간관계는 역시 식신상관 그리고 사람과 관계 따뜻한 사람과 포용해주는 관계는 역시 또 인성도 필요하죠. 그래서 더 큰 것은 이제 식신상관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그러나 인간관계 들어줘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는 기능은 인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상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식상과 인성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은 관성이잖아요. 관성과 또 명예 지식은 인성이니까 관성과 인성과 관계. 건강은 주로 재성을 많이 따져요. 재성, 건강, 내 몸과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면 자 점기의 허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진인사 대천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제 얘기 그렇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문을 쓰면 경기를 한대. 한문 한자만 들어도 막 피해버린대. 영어를 하면 눈을 동글동글 영어 하면 눈을 동글동글해가 막 듣고 아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한 사람들이니까. 한문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한문자만 쓰면 눈이 막 그냥 돌아가 본대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참 문제가 있더라. 전기의 허실. 점을 치는데 허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을 우리 진인사라고 그래. 진인사. 따라해봐. 진인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천명이라.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에 따른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 하나를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써서요. 자기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계획을 다 짜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사공을 써가지고 조조를 죽이려고 그 볼짝이 집어넣어놓고 사공을 썼는데 불로 막 해가 조조 대군을 격파하려고 했는데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지는 거라 화공이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탄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진인사 했건만 역시 하늘이 돕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운명도 있는 겁니다. 자, 그 같은 분들이 얘기했고 이건 좀 넘어가고 대천명됐고 그리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경우 점괘를 보는데 점괘를 보더라도 우문우답이 있고 현문현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현문현답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현문현답은 항상 질문할 때에 우리가 뭐냐면 상담할 때에는요 고수일수록 점괘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괘를 뽑지 않고 상담하는 것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점괘이니 모든 것이 다 조짐이니 오시는 분 얼굴 표정 걸음걸이 모든 게 뭐라고? 조짐이니까 따로 생년월일을 뽑지 않고 오주를 안 풀어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최고수지요. 그래서 그걸 무슨 상이라 그래요? 관상이라 그러잖아요. 관상 후에 뭐예요? 관상 후에 심상, 마음의 상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을 보는 마음의 상을 볼 줄 알면은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못하니까 마음의 상을 볼 줄 모르니까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고 오주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상을 딱 볼 줄 알면 왜 필요하겠어요? 다 알아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에 의지한다.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백사일점이나 있는데 원래 꾀를 갖다가 하나 뽑으면 점 물어보는 질문 하나마다 점괘를 하나 뽑거든. 그걸 1.14라 그래. 1.14. 한 점에 한 개 물어보는 거. 1사 1점. 근데 오주는 104 1점이라. 1.104라. 점괘 하나 뽑아놓고 100가지 물어도 다 답을 할 수 있어. 대단하지요? 그래서 오주가 유용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이제 그런 질문했기 때문에 오주는 MRI 단층과 같다. 무슨 소리냐? 사주가 전 세계 성적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적표란 말은 뭐냐면 그 사주사 구성상 그 사람이 뭐가 결정되나 어느 정도 성격이 결정되나 나거든. 뭐 제다신약 사주니 뭐 자기가 특정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도가 있잖아요. 그런 쪽을 많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그 사람 사주를 풀어주잖아요. 운명을 푸는데 그런 사람이 제다신학적인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많아요? 모든 걸 돈.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 직업을 평가할 때도 돈. 그 돈 되나? 너 만나는 사람 돈 있나? 계속 돈을 따지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제다신당 사주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는 뭐 항상 돈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질문하러 우리가 뭐 상담하러 오면은 돈광이 때문에 와서 아이가 당연하지요.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단청 있잖아요. 사주를 딱 단청을 자르면 오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와 오주는 닮은 꼴이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닮은 꼴이다. 그래서 사주를 잘라놓은 것이 오주다. MRI 단청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좀 하셨습니까? 오주와 사주는 상당히 닮아 있다. 오주 유효기간은 최장 3일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놔놓고 오늘 저녁에 또 물어보면 안 돼. 한번 묻고 난 다음에 최소한 또 3개월 있다가 물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늘 물어놓고 내일 또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미 한번 답해줬기 때문에 꼭 묻고 싶으면 3개월 후에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쉽게 답을 해주니까 선생님은 그냥 해주는 줄 알고 막 계속 그냥 처음에 한번 이렇게 상담료 내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물으면 덜 물어봤는데요. 이러면서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계속 1년 내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잡방이 돌 나오는 식으로. 근데 참 선임장이 돼가지고 이거 참 돈 할 때만 돈 내야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에 대한 점괘도 있어요. 대리인들. 이거는 뭐냐면 선거할 때게 선거 후보자가 직접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자기 얼굴도 깎이는데. 그래서 자기 밑에 보좌관이나 대리인을 시켜서 이번에 상대 후보하고 내하고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걸 답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답을 잘 안 해줘요. 워낙 미친 경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답을 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는 제발 우리 수사님들 공부하는데 사람 죽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쯤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없지습니다. 정확도도 없지만은 아유 언제쯤 죽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아이고 우리 시엄마 언제 죽을라고 봐주세요. 아이고 지겹습니다 이제 모시기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선생님 우리 아버님 어제 또 돌아가신다고 막 가가고 해놔놓고 또 멀쩡해요. 그 또 또 3개월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빨리 안 돌아가시는 것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아버님이 살면은 시어머니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년을 사시겠어요. 10년을 사시겠어요. 그냥 걱정하는 시간에 연물하십시오.
걱정하는 시간에 예물하십시오. 예물을 하고 가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듣게 하는 곡을 또 해줘. 자, 그 다음에 질문자 직접 대면할 때는 들어올 시간 있잖아요. 띵동 하고 들어오잖아요. 자리에 앉잖아요. 선생님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 묻잖아요. 그럼 상대 묻잖아요. 그때 가장 전개가. 근데 전화를 할 때 있잖아요. 전화는 전화 시간을 봐야 돼. 요새는 전화 시간 전 찍히더라고. 전화 시간을 보고 오지를 뽑는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이메일 볼 때는 그 상대편이 발신할 때 그런 식으로 또 전기를 볼 수가 있다. 단지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조짐이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입고 의상도 조짐이 될 수 있어요. 얼굴의 명암. 빨간색을 입었다. 파란색을 입었다. 흰색을 입었다. 노란색을 입었다. 다 그게 뭐예요? 다 그게 하나 조짐이에요. 얼굴 속에 얼굴 봤는데 얼굴이 어두운 속에 밝은 빛이 있더라. 얼굴이 밝은데 밝은 속에 어둠이 있더라. 그거 다 조짐이요. 그런 것을 파고 세심한 우리 상담하신 분은 그렇게 세심한 손이 위치해 있는 손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가?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손질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는지 다리를 쭉 벌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시선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게 뭐예요? 조짐이다. 이것은 오랜 경험과 심리학적 지식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변 중간중간에 꼭 행동의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벼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사서 한번 보시기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도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오늘 하는 것들은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성 상담과 남성 상담을 한 예를 들었는데 여성 상담인 경우에 이제 나부터 봐주세요 이래 와가지고 그럼 대개는 보면 자기 자신의 결혼 문제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문제 아니면 이혼 문제예요. 이혼 문제, 건강 치료 문제인데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결혼 문제나 이혼 문제로 많이 물어보고 또 자녀부터 받으세요 하면 대개는 진학, 취학, 건강손이에요. 남편부터 받으세요 하면 남편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인데 가감 문제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 시부모, 부모 문제는 대개 건강 문제로 많이 와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상담인 경우에 나부터 봐주세요. 사업, 취업, 건강인데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좀 있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부터 봐주세요. 이건 진학, 취학, 건강이고 아내부터 봐주세요. 100% 아내의 바람 때문에 질문하세요. 그 아내 건강도 오지만 바람 문제로 사도 많아요. 이게 누가 뭐 때문에 오는 걸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딱 할 때 처음 가장 우리가 이제 초보자 초보할 때는 좀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딱 볼 때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구부터 먼저 보시겠습니까? 거기 답이다. 누구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물어보면 뭐 자식 문제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식 문제 나왔으면 직장 문제나 취업 문제나 안 그러면 그 연령을 봐서 젊은 사람이 왔으면 진학 문제죠. 그런 거 나름대로의 툴을 딱 준비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심리 상담을 사두 심리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어느 부분을 갔을 때 스님이 한 부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겁니다. 주로 10선을 가지고 하는 거죠. 10선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혹시 스님이 그거 안 묻고 안 하더라도 질문 있습니까? 오늘 먼저 이해하세요. 오늘은 그 자녀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겠는지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그것만 또 제가 머릿속에 스님 들있는 거하고 해서 해드릴게요. 그런 노하우도 있으니까 하고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마지막 요 표를 보십시오. 자, 주된 관심사 9세까지는 건강 양육 문제, 부모 문제 18세까지는 성적, 머리, 가정환경, 교우 적성 문제 27세까지는 대학 진로,
특성 이성교제 문제. 28세부터 이성교제 결혼 대인관계 문제. 쭉 넘어가다가 30대는 이제 건강, 재산 관리 많이 물어보고 50대, 46세, 50대 10년간 투자, 종교, 법규, 권리, 명예에 관련 건강 문제 대응. 55세, 63세까지는 돈, 취직, 퇴직, 재취업, 건강, 노후 문제. 여러분, 요거 해당됩니까? 46세에서 56세예요. 55, 요거 해당됩니까? 요 문제는 이제 투자, 뭐 종교, 법규, 권력 이런 뭐 별로 해당하고 건강, 자식 문제가 많이 있겠네요. 예? 자식 문제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대 넘어가면 상속관계, 변화, 형제, 친척, 친구, 건강, 죽음에 관련된 거. 73세 이상 되면 그 죽음과 뭐 자식 문제, 건강 관련해서 많이 상담을 해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상담을 한다 치고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가 촉발 전이라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특별히 미리 좀 사전에 제작을 해가지고 그날 금요일 날 내가 쏴드릴게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